기후위기, 여러 환경 문제들을 기독교적인 가치관으로 바라보고 실천 가능한 노력들 얘기해보는 지구돌봄 프로젝트. 자, 오늘도 기독교 환경교육센터 산림의 부소장인 김신영 박사와 함께합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얘기 해볼까요? 네, 오늘은 이제 하와이 산불과 관련해서 이 산불과 기후변화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 또 산불이 야기하는 환경 문제는 무엇이 있는지 이런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 그래도 지금 뉴스를 통해서 접했습니다만 이 하와이 산불 때문에 정말 많은 인명피해가 일어나고 있고 이 화재로 인해서 재산 피해도 굉장히 크다고 보도가 되고 있는데 근데 이번 산불이 인재란 지적이 많아요. 어떻습니까? 네, 이번 산불이 인재라는 지적도 많지만 그래도 이제 기후변화도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는데요. 기후변화가 산불의 직접적 원인이 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산불을 초대형 산불로 증폭시키는 그러한 역할을 하기도 하는데 이번 하와이 산불도 정확한 원인은 조사 중에 있지만 이 산불의 규모가 이 정도로 확산된 데에는 기후변화가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기후변화 때문에 하와이 일부 지역이 예외적으로 건조해지고 있다는 연구는 계속 있었는데요. 네. 고온 건조한 기후가 산불을 악화시켰다고 볼 수 있고요. 음. 또 기후변화로 인해서 식생이 변화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기후변화 때문에 덥고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고 또 강우의 패턴이 바뀌면 이제 그 지역에 자라나는 식물들의 어떤 종류도 또 식생도 바뀝니다. 하와이 같은 경우에는 불에 더 잘 타는 외래종 식물이 증가했는데요. 이것이 산불의 확산에 기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하와이가 섬이잖아요. 근데 외래종 식물들이 어떻게 유입이 됐을까? 그 점도 궁금하네요. 네, 이것은 이제 식민주의의 역사와 관련이 있는데요. 미국이 하와이를 대규모 플랜테이션 농장으로 개발하면서 그곳에 있던 기존에 살고 있던 나무들을 다 없애고 사탕수수를 굉장히 많이 심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후에 하와이가 관광지로 개발되고 유명해지면서 이제 농장들이 방치되거나 버려졌고 이제 그곳에 외래종 식물들이 많이 자랐는데 이것이 이번 산불 확산에도 많은 영향을 주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 홍수나 산사태의 이 복구 작업에 대한 뉴스는 우리가 자주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대규모 산불은 어떤 후유증을 남기나요? 네, 자연재해가 일어나면 재해가 일어나는 당시도 문제가 되지만 재해 이후에도 사회적으로나 생태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가 굉장히 많은데요. 네. 아무래도 언론에서는 주로 재난 자체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재난 이후에 이루어지는 긴 복구 작업이나 생태계 복원에 대해서는 비교적 덜 다루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재난 이후에 발생하는 일들도 상당히 중요한데요. 하와이나 이번에 캐나다에서 발생한 대규모 산불 같은 경우에는 진화가 된 후에도 상하수도 문제, 또 대기 오염이나 토양 오염 문제 등을 많이 남깁니다. 그렇군요. 자, 대규모 화재가 만들어낸 연기, 또 이 재 때문에 환경 문제가 발생하는 것도 그런 점도 있죠. 네, 초대형 산불이 발생하면 이 숨만 타는 게 아니라 이번 하와이 산불처럼 집, 자동차도 태워버리고 심지어는 도로까지 녹여버리잖아요. 네. 이제 이렇게 되면 숲, 또 목재, 플라스틱, 금속, 다양한 전자제품이 불에 타면서 굉장히 다양한 유독성 화학물질이 방출됩니다. 이 독성물질이 처음에는 연기를 타고 공중으로 확산되지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인근 지역에 다 떨어지고 가라앉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사람이나 동물들이 호흡을 하면서 흡입할 수도 있고요. 또 토양에 흡수돼서 토양을 오염시킬 수도 있고요. 또 빗물을 타고 지하로 이동하면서 지하수나 이제 상수도원을 오염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다양한 물질이 이게 연소가 되면서 이게 유독한 물질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은데 사람들의 건강상으로도 피해가 많을 것 같아요. 네, 화재로 방출되고 확산되는 화학물질은 대표적으로 벤젠, 납, 성면, 그리고 다환방향족 탄화수소 등이 있는데요. 이런 물질에 노출되면 구토 증상, 어지러움, 호흡기 문제가 즉각적으로 나타날 수 있고요. 또 여기서 다환방향족 탄화수소, 좀 이름이 길죠? 이게 뭐냐면 유기물질이 불완전 연소하면서 생기는 유기화합물인데요. 국제암연구소에서 1급 발암물질로 분류하는 굉장히
유해한 물질입니다. 이런 것들이 막 생깁니다. 그렇군요. 자, 화재로 인한 폐허, 뭐 불에 탄 자동차, 뭐 이런 거 외에도 대형 산불이 미세한 오염물질들 많이 생산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연기를 타고 퍼지는 것들은 대부분 굉장히 미세한 것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오염물질들이 호흡기를 통해서 우리 인체로 유입되면 폐를 지나서 혈류로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음, 초미세먼지 크기의 오염물질들이 우리의 눈, 코, 목 등을 자극해서 기침, 재채기, 호흡곤란 같은 걸 일으킬 수도 있고요. 또 혈류를 순환하면서 심장병 등을 악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음. 자, 그러니까 재난 이후의 건강 문제, 그러니까 환경 문제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심각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에 화재로 인해서 재난이나 가족, 친구들을 잃은 분들이 많잖아요. 뭐 이로 인한 어떤 심리적 문제도 간과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산불과 같은 대규모 자연재해는 이제 신체와 재산에 피해도 주지만 정신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보고들이 많은데요. 네. 이제 산불에 의한 이 트라우마로 PTSD,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생길 수도 있고 또 우울증, 불안증 이런 것들이 발생하거나 더 심해질 수 있다는 연구들이 많습니다. 네. 자, 인프라를 복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이제 생존자들, 또 피해자들을 사회적으로 돌보는 작업도 정말 중요하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수질, 토양 이런 것들도 돌보고 당분간 이곳에서 재배되는 채소, 과일, 고기 같은 것들도 안전성 검사를 해야 하지만 더불어 사람들의 관계, 또 심리도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또 사회적으로 돌보는 일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생태계와 사람이 물리적으로 연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참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이런 생각도 드네요. 네, 인간은 그동안 이 자연과 문명을 구분하면서 인간이 자연을 이용하고 통제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오랫동안 여겨왔는데요. 이제 기후변화로 인해서 인간이 간과하고 있던 자연의 힘을 발견하고 또 인간의 무모함과 교만함을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다 자연 안에 살고 있고 또 자연에 속해 있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자연이 파괴되면 우리의 삶도 파괴되고 그렇게 되면 우리의 마음도 또 우리의 영적인 부분들도 건강할 수가 없다는 것을 새기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의 생각이 건강하면 자연과 함께 공존하게 되고 또 자연이 건강하면 우리의 삶과 마음도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인간들이 그동안 너무 자연을 이기적으로 이용해 왔다라는 것을 반성해야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오늘날 기후위기는 사실 인간의 탐욕과 이기주의가 불러온 재앙이라 볼 수 있는데요. 기후변화와 생태위기에 대한 신학자들의 목소리가 사실 지난 1960년대부터 계속되어 왔는데 그 해마저도 그 목소리를 제대로 경청하지 않아 왔다는 것도 반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우리의 탐욕과 이기주의로 인해서 이 자연과 이웃들이 당하는 피해가 더 이상은 악화되지 않도록 우리의 생태적인 삶과 신앙의 삶이 잘 어우러지면 좋겠습니다. 네. 자, 지구돌봄 프로젝트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듣고요. 또 다음 주 토요일에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기독교 환경교육센터 산림의 부소장인 김신영 박사였습니다.